이미 미국이랑 유럽은 포스트 팬데믹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 엔데믹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냐 이런 기대감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주들을 한번 차트로 봐주시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리오프닝 주들은 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눈물을 흘린 개인 투자자들도 많을 거고, 뭐 코로나19 관련주들 투자했다가 또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갖고 있어갖고 웃음을 이렇게 또 찾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좀 드리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여행.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렇게. 그쵸. 일단 항공주들 있을 거고, 항공, 여행, 카지노, 또 뭐 의류도 있을 거고, 화장품도 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있지? 주류도 있을 거고, 술도 뭐 사람들이 뭐 그런 것들 놓고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딱 생각나는 거는 오늘 시장에서 좀 강했던 종목부터 먼저 볼게요. 인터파크를 보면 오늘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왔어요. 며칠 전부터 급등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또 시세를 한 차례 더 내줬는데, 인터파크가 이제 티켓, 그 다음에 공연 티켓이라든지 뭐 여행 티켓이라든지 호텔 숙박 티켓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좀 튀어 올라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적인 부분만 딱 봐도 인터파크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코로나19에. 매각 이슈도 있었잖아요. 실적적인 부분 딱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폭탄 맞았어요, 얘네는. 그래서 이번 끝나고 나면 다시 예전과 같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뭐 비슷한데 사실 뭐 워낙 많이 올라서 이렇게 매각 이슈로. 항공주들도 뭐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도 주가가 보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 안에서의 저점 구간에서는 뭐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한다라는 부분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이게 뭐 2019년 때보다 주가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얘네들이 그 정도의 합당한 실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보자. 2021년도 실적 굉장히 좋았잖아요. 아직 결산이 안 났으니까 3분기까지인데 1조 4천억이 나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2022년이 피크입니다. 피크. 희한하게도 2021년도에는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이게 화물 운송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뭐 선방했니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 박스권 상단까지는 노려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보자. 1조 4천억이면 한 14조 정도 시가총액이 되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한 30% 정도는 업사이드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저항자리가 35,000원이니까 뭐 이런 구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묻어놓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 종목들 중에서는 보면 카지노 같은 것들, 뭐 GKL이라든지 보면 팬데믹 터지고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요 구간까지 지금 주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싹 올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요쯤 올라온 거예요. 얘네들 뭐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온다 치면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이 나겠죠. 한 20-30%는. 그리고 뭐 코로나19 전 주가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만 50%도 더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고, 강원랜드 한번 봅시다. 강원랜드는 지금 추세적으로는 얘도 상승 흐름 잘 나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저점 구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니까 2019년도 뭐 정상적인 그런 시점에 주가를 회복한다라고 하면 3만 원까지도 3만 원 넘어서는 흐름들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팬데믹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업종들이 수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전에 2020년도에 여름쯤에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때도 노란톡방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 있는데, AK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애경그룹 지주사예요. 지주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시점이 아마 요쯤일 겁니다. 거의 뭐 완전 바닥 구간에서 얘기를 드렸고, 요거 사셔가지고 꽤나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3만 원 일단 보고 나왔다가 다시 이때 이야기 드려갖고 또 3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수익 나고 했거든요. 지금 봐봐요. 다시 바닥까지 다 내려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왜 이 회사를 제가 보고 있냐면 제주항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AK 플라자를 가지고 있어요. 제주항공은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항공사인데 안 좋잖아요. LCC 관련주도 지금 다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위드 코로나 가면 좋아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동안 피해를 봤던 거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AK 플라자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뭐 백화점 같은 거잖아요, 몰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오프라인 사람들이 유동을 많이 안 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는 그런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실적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K홀딩스에서 이번에 그 IT 사업부를 신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자회사로 뒀는데, AKIS라고 해갖고 신설 법인이에요. 이게 이제 디지털 전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애경그룹 이제 AK 프라자 같은 이런 백화점도 있는데 뭐 신세계도 그렇고 SSG 많이 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는 관점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 전기차 충전 사업 시스템을 뭐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전기차 충전 사업 쪽도 노리게 되면 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점을 이렇게 깨면서 계속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하락 트렌드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대바닥 자리를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 구간만 돌파를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요 저항이에요. 2만 원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아마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 조정 나올 때 요 21선 부분 그런 데서 여러분들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나온다라면 괜찮을 거고, 요 지금 보면 횡보를 했던 구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횡보했잖아요. 이렇게 횡보했잖아요. 요 가격대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 관점, 그래서 2만 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 중에서 진단키트인데 이게 어려워요. 휴마시스가 제가 봤을 때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가치료제 뭐 이슈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팬데믹 딱 터진 이후부터 주가가 1,100원짜리가 3만원 갔으면 30배 올랐잖아요. 3000%가 오른 거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실적이 일단 잘 나와요. 진단키트 쪽은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재무제표를 조금만 볼 줄 아는 사람들, 주식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웬만큼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시즌 같은 경우도 폭발적으로 실적이 나왔고, 휴마시스도 폭발적인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거는 결국 이제 피크아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보급 다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뭐 진단키트 다 끝났다. 이제는 뭐 지금처럼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만큼의 수요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수요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델타 변이 나오고 오미크론 나오고 하면서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건데, 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던 그 진단키트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수젠텍, 그 다음에 뭐 엑세스 바이오, 뭐 다양하게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던 기업들은 물론 시젠처럼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휴마시스처럼 어느 정도의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를 해줬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실적적인 부분이 받쳐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보면 올해 이제 2021년이죠. 2021년도 실적이 2천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전엔 적자 기업이었어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250억 흑자 내고 작년에 이제 거의 2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는데 2천억이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우리가 적정 주가 계산할 때 바이오준이 뭐니 이런 걸 빼고 그냥 코스피 평균 퍼로 15를 곱해줘야 되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그냥 10을 딱 곱해요. 그게 계산하기도 편하고 얼추 거의 10 정도로 맞춰서 주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장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일단 2천억이면 곱하기 10 하면 2조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8,600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위로 업사이드는 굉장히 좀 크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오미크론이 끝나는 시점에서 과연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실적적인 부분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장기적인 관점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리오프닝 얘기하고 뭐 코로나19 관련주들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무슨 뭐 요술방망이 휘두른 것처럼 확진자 수가 뚝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 진짜 뚝 떨어진다 하면 조작이라고 봐야 돼요. 그 확진자 수 자체가 대선을 앞두고 뭐 그런 조작을 하지 그 사실 조작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이 앞자리 수가 달라질 때마다 뭐 관련주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수요는 왜냐면 자가 진단키트 수요는 늘어날 거고 지금 3,000원 하던 게 15,000원 하거든요 한 개당. 그러니까 5개 샀는데 뭐 얼마더라 10만 원인가? 한 박스 사면 뭐 25만 원 좀 싸게 해주고 뭐 약간 이렇던데 그래서 수요가 일단은 우리 마스크 때처럼 마스크 막 대란 일어났을 때처럼 지금 뭐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려워요. 추세는 좀 시세를 내면서 신고가로 살려놓은 상황인데 테마적인 관점에서 막 모든 종목들이 다 터지는 시점이 오면 저는 그게 거의 끝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휴마시스 상한가 가고 다음날 일동제약 상한가 가고 뭐 SD 바이오센서 상한가 가고 녹십자에서 상한가 가고 막 지금 보면 굉장히 다 폭등을 했어요. 다 폭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급등 이후에 눌림을 좀 만들고 어차피 죽기 끝내기 위해서는 쌍봉을 만들어주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또 조정기 거쳤다 움직일 수 있고요. 지금 저는 진단키트 중에서 보고 있는 종목, 코로나19 관련 중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 항상 저는 그렇지만 테마들을 볼 때는 거의 대장주, 부대장주급 이렇게만 보고 그 큰 테마들 같은 경우는 후발주들이 한 번씩 대장질을 하러 올라오거든요. 뭐 선발대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 녹십자 MS 같은 경우인데 사실 후발주들이 대장질하고 올라와도 잘 매매 안 해요. 그런 것들을 그냥 기존의 대장주들 가지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울선 타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기 뭐 휴마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 보다는 좀 더 흐름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절 독감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부러졌어요. 이렇게 부러질 게 아니었는데 아침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막 2천억씩 터지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돈이 쏠려 있을 때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고 단기 추세를 이렇게 이제 내려오던 거를 돌리는 그런 흐름들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내리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위로 올라가는 흐름 나올 때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럴 때 살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대장급들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뭐 한 5개,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관심 종목에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그것들을 일단 핫한 테마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로봇 테마들도 최근에 움직이는 테마들만 따로따로 뭐 한 3, 4개를 모아두세요. 1, 2, 3등 해갖고 시세가 제일 높게 나온 게 대장이에요. 그럼 그 다음 시세 나온 거 부대장, 그 다음 시세 나온 거,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요래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어떤 종목이 시세를 가장 잘 내고 있고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에 있는가, 앞에 저항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일동제약 같은 거 앞에 저항이 없잖아요. 그럼 완전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세력이 지 맘대로 이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본전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마지막 질문은 네. 이제 위원님이 네. 둘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두 개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내일 개장하자마자요. 아, 진단 키트 시초가에 사야 되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한데? 네, 이게 왜냐하면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제가 매매하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할 거니까, 저는 어찌됐든 이 뭐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강하고 거래 대금 돈이 이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 종목들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도 그 미오프린 관련주는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가져가려고 이제 묻어두고 네. 그러면 진단 키트 관련주는 일단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완전 짧게 먹고 나오는 관점 좀 이해를 하는 건지.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이슈는 없단 말이에요. 코로나19보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거래 대금이 여기가 크게 터진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직 여기에 먹을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보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가 제가 뭐 오늘 선택을 잘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반등 나오는데 제일 삐리하게 나오더라고. 항상 내가 사면 제일 삐리하게 나와. 다른 애들 팍팍 올라가는데. 어쨌든 뭐 짧은 수익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보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진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그냥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없이 막 급등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개별 이슈나 이런 걸로 반짝하는 그런 것들은 급등이 나와도 그냥 죽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큰 사회적 이슈를 모멘텀으로 달고 뭐 거래 대금이 뭐 3천억, 4천억, 뭐 8천억 이렇게 터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안 죽어요. 근데 조정이 나오면 바닥이 어딜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싸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릴 때 어디쯤 얘가 내림을 멈추고 다시 올라갈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아 얘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구나 하는 부분에서 이제 분할 매수해서 올라가주면 수익 챙기는 거고, 내려가면 손절하는 거고. 우리가 중장기 해도 내가 세팅해 놓은 손절가를 이탈하면 손절하듯이 그냥 시간적인 차이만 늘렸다 줄였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도놀이 시크릿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